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6일 4시 47분인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그 행정명령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면 5월 25일 어저께 나왔던 뉴스죠. 원전 르네상스 공식 천명해가지고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를 착공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BHI 날아갈 꿈의 날개짓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주지를 않고 있죠. 아마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이 좀 체력주의 조건 2번 같은 경우 자리가 좀 이상해 갖고 뭐지 하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갑자기 박혀가지고 수급이 바바바바박 하고 박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가주거든요. 근데 이게 주말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경우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갭을 띄운 다음에 눌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2030년까지 10개를 착공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 한국과 착공을 하겠다, 한수원이랑 뭐 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디사이너빌리티도 한 20% 갔을걸요?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이제 굳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아실 겁니다. 무상증자가 이제 호재죠. 뭐 1대 2든 뭐 1대 3 정도가 되면 좀 호재고, 1대 1은 뭐 그냥 대충이라고 예를 들어 쳤을 때, 만약에 무상증자가 장 끝나고 나왔을 때랑 장 중에 나왔을 때랑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무상증자라는 그 중요 공시가 나오게 되면 30분 정도가 이제 정지가 되죠. 그 다음에 동시효과 10분 해가지고 총 40분 뒤에 갭이 뜨는데 거의 20% 가까이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 같은 내용이 1대 2 정도 되는 게 장 끝나고 나왔다. 그럼 다음날 10%도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재료가 노출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금요일 날에 딱 노출이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던 게 아니라 금요일 날 기대감을 심어 놓고 일요일 날 그게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월요일 날 지금 적용이 된 거라서 조금 아쉽지만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세력주의 주권 2번 같은 경우를 제가 기다리면서 비중을 좀 늘리려고 지금 매 눈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주네. 일단 뭐 다행인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고가에서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이자 거래 대금까지 실렸던 수급 세력주의 조건 1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번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얘가 기준봉이 돼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서라도 무리해서라도 조금 타점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좀 늘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내가 이제 뭐 28일 날 뭐 IR도 한다고 하는데 줌 미팅 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관련된 내용 중에 좀 괜찮은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야 될 게 있으면 저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머리가 아프지만 정리라는 제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살짝 머리가 아픈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 타점이 무료로 나갑니다. 기억하시고요. 머리가 아픈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난번 영상,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SMR 섹터 보유자 필수 시청이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 필수 시청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또 안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탈원전이었던 애들이 원전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유럽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를 다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지금 기호 1번 같은 경우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은 진보라고 하는데, 이 진보 쪽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이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나라 민주당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하고요. 전기차 의무화라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없어졌죠.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스웨덴, 튀르키예, 덴마크 등등 해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체크해드렸던 탈원전을 선언했던 애들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 왜?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부분이 점점 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에너지를 더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삐삐 배터리 그 조그만 거 AA 사이즈 그거 하나 들어가면은, 두 개였나? 하여튼 하나였나? 그거 들어가면은 되게 오래 썼잖아요. 근데 지금 핸드폰의 그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요, 배터리 100개가 넘습니다. 그냥 이 배터리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만큼 기술 발전을 하면서 이 기술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더 좋게 넣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둘리기 위해서 당연히 더 좋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서해에만 지금 풍력 발전이 많은 거 아시죠? 바람이 그나마 좀 부는 데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서해를 끼고 있는 이쪽에 중국의 동부 앞바다에서는 이제 원전들이 존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그리드 위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에너지에 대한 숙제는 계속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전처럼 이제 불 하나만 놓고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1번하고 2번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그리고 이준석까지 했을 때 대선 토론을 했을 때 그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그나마 토론이라고 했을 때 토론 다웠던 주제가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을 로그인하는 순간에는 저는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랬을 때 기호 1번인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위험성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두산 리너빌리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 방문은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 믹스, 신재생 에너지는 인류가 계속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원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원전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방에는 풍력 발전, 해상 풍력 이런 게 많고요. 경상남도랑 충청북도에 한빛 하나 있고 신한울 이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한울 3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2032년부터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신한울 2호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한빛이나 그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장을 뭐라 그래야 되지? 목숨 연장? 아니, 목숨 연장이 아니고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호 10개를 더 올릴 수 있겠다.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선이 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죠. 물론 BHI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요구에 얘네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기업이면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주부터 시작해서 각종 뉴스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만약에 또 탈원전으로 옛날 문재인 때로 돌아가는 그런 만약에 정책이 퍼진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를 움직이는 BHI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줬던 것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갖고 온 수주 그리고 다른 그런 거였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때도 원전 관련돼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려고 했던 그 한수원 그 뭐였더라,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였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것도 막혔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일시정지가 됐다고 해야 되나? 국내에서 기술 발전을 이뤘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출로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눌렸었죠. 그게 아마 여기거든요. 여기 문재인 때 2017년 18년대 대북주 다 쭉 우하향이었죠. 우하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얘가 음봉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긴 했는데, 그 힌트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BHI가 세력주라는 거는 명불허전으로 딱 수급 1번 들어와 있죠. 자리 지켜주는 2번 들어와 있죠. 3번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있는데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2번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야 되는 건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신데 세력주 조건 1, 2, 3번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주식을 데 있어가지고 이거 3개를 순차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종목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나눈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쏙쏙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시장적인 분위기로 이게 음봉이 떨어질 거라는 거 예상을 했던 부분, 그것까지 보시면서 영상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1번이 들어와서 2번이 들어오고 3번은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기폭제가 돼야 되니까. 오늘 3번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주말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음봉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냥 딱 이거였습니다. 그냥 섹터가 이럴 때 좀 중요한 건데, 에너토크 이 새끼 오늘 상한가, 뭐 얘는 넥스트에도 안 되는 놈이에요. 근데 시가가 어딥니까? 상한가거든요. 분봉 보시면 여기서 와, 이게 뭐야, 1분봉 100억입니다. 대충 계산 때려도 적어도 140억 정도가 되는 그 거래 대금인데, 이거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이게 마이너스 7.5%짜리거든요. 저가했을 때. 이거 100만 몇 주가 그냥 한 방에 털렸습니다.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상한가에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 특히나 점상 같은 경우에 갔을 때는요, 09시부터 된 거니까 이때부터 잠깐 내려면은 이제 15시 30분까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잔량이 두텁던가 아니면 매도하는 거래량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매도하는 걸 보고 아, 풀리겠구나 했는데 제대로 풀려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에서 분봉상 풀렸을 때 이 저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빠르게 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상한가를 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거 보고서 저는 섹터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미 재료가 너무 노출이 빨리 됐고, 그 다음에 저시총인 종목인 에너토크가 시작을 점상에서 했다? 이건 좀 오바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2030년까지 10개를 착공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는데, 만약 2028년이나 2027년까지 했을 때 이 기간이 더 짧았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그랬으면 조금 더 강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5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젠슨항이 2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상한 하한선이 있어서 그렇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그게 없잖아요. 그때 뭐 아이온키 마이너스 60%밖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에 나 보이는 기술력은 오케이. 근데 그 기술력을 이루는 데까지 기간, 그 수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그걸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이것도 상당한 부분으로 종목을 올릴 수 있는 그 재료적인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다. 트럼프가 행정명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한국 기업 보고 알래스카 LNG에다가 오라고 초청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서 또 한국 기업이랑 또 원자력 관련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으면 더 가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재료의 형태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하면서 뉴스를 볼 때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인 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헐 할 수가 있는데, JP모건 서울입니다.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종목별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참고라고 했던 거고, 대시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항상 캔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원전 관련 종목, SMR 관련된 종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 세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살짝 아픈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됐었고, 지난 정부에서 차트가 이렇게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한 거고, 어차피 지금 매 타점 같은 경우가 나가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물론 제 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을 때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새로 이제 비중을 늘리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눌리더라도, 그냥 눌렸을 때, 분위기를 보고, 내가 분석했던 게 조금 시장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뭐 지지를 화끈하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비중을 또 실어볼 수가 있겠지만,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난 죽었다 깨어나도 5만 원대까지 안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점적인 부분으로 제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문자를 이제 수급이라고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항상 시간 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 지난 영상은 진짜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진짜 잘 준비했거든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니까 앞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앞으로 그냥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사장이었습니다.